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목소리 들리는지 네 학생이 다섯 학생이 대답했는데 뭐 다른 학생들도 다 잘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보강을 하는 시간인데요. 어, 참석자 학생 수를 보니까 한 30명 정도 참석했네요. 원래 두 반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시간이 아마 다른 일로 인해서 겹쳐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붓하게 오래간만에 금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됐네요. 뭐 시간은 1시 반이라서 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수업 첫 시간하고 뭐 동일한 시간대 해서 여러분들 뭐 같은 어, 어떤 컨디션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방금 전에 점심 먹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니까 조금 졸린 것 같은데, 날씨도 뭐 조금 약간 더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노곤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뭐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통신 매체, 우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가 어, 제일 좀 이 통신로를 설계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 링크 스피드를 피지컬 링크 스피드를 뭐 100mbps로 할지 뭐 1GBps로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매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우리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지를 항상 좀 평가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우리가 두 개의 이론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나이키스트 시어럼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고요. 이 부분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제시했어. EH 곱하기 로고트의 V다. 이때 H는 미디어의 밴드위스가 되겠어요.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고주파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주파라는 것은 결국 빠른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인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보통 사인파에 우리가 맥시멈과 미니마에 시- 데이터를 실어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시그널 엘리먼트에 두 개의 우리가 두 군데의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을 수 있는 데이터는 E 곱하기 H다라는 것을 뭐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했지만 우리가 사인파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고주파를 복원할 때 두 번의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의 시그널 엘리먼트 또는 하나의 사인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피어리어드 동안에 두 번의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고 이때 요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높이를 변화시킴으로써 데이터를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보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 로고트 V라고 하는 예, 어, 팩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인파의 높낮이가 만약에 두 개 정도라면은 V는 2가 되겠죠. 결국 한 비트만을 전송을 하게 되겠고 만약에 V가 4라면은 두 비트를 보낼 수 있고 또 변화의 가지수가 8개면은 우리가 세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어떤 시그널 엘리먼트가 가질 수 있는 어, 레벨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에 어떤 시그널 엘리먼트를 보낼 때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죠. 내추럴 랭귀지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의미할 때 단어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실은 전송한다는 게 엄청난 양의 어떻게 보면은 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나이키스트 우리가 시어럼을 보면 결국 V를 H는 우리가 무한대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V는 무한대 증가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나이키스트 시어럼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뭐 무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나이키스트 시어럼의 가장 좀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 노이즈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시어럼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샤논 시어럼이고 샤논에 의하면은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h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시그널 투 노이즈의 SN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텀을 보면은 S는 시그널 파워를 의미하고 N은 노이즈 파워를 의미하게 되겠는데요. 두 개의 비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속도가 결정된다고 샤노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시어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노이즈까지 이제 고려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이때 이 식을 보면은 우리가 아, 나이키스트와 마찬가지로 H는 우리가 무한히 증가시킬 수 없지만 시그널 파워는 실은 무한히 증가시킬 수는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문제점은 노이즈 파워도 일반적으로 시그널 파워와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통신 매체에다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진 시그널을 보내면은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체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으로 인해서 시그널 파워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 뭔가 그 매체에 있는 분자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활발히 해가지고 일종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뭐 그런 뭐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뭐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이 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그널 파워가 커지면 노이즈 파워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한히 빨리 보낼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텔레폰 라인에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여기 계산했는데 한 30kbps 정도로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우리가 이퀘이션에 대해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증명하거나 또는 뭐 도출하거나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이퀘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혹시라도 어떤 주어진 문제에서 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식 자체를 뭐 간단하기 때문에 뭐 외우기는 물론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굳이 또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퀘이션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의 에, 난이도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전 시간에 조금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예,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어째-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뭐 하루가 좀 지나서 어, 도리어 좀 설명드린 부분을 까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일장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후리에 시리즈, 후리에 인티그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리에나 푸리에 인티그랄은 결국 타임 도메인에 있는 인풋 함수를 프리퀀스 도메인의 일종의 함수로 변환하는 그런 변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와 같이 변환하냐면 통신 매체는 이미 주파수에 있는 사인판은 통과시키고 어떤 주파수에 있는 사인판은 잘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면은 쉽게 인풋 함수가 주어진 매체를 통해서 통과를 잘 할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신에서는 자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공부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바탕하에서 우리가 통신로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나이키스트와 샤넌 시어럼에 의해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예,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질문 없어요? 예. 황태윤 학생? 예, 뭐 마이크가 준비 안 된 모양이네요. 하이현 학생? 하이현? 예, 마이크가 준비 안 됐나 봐요. 최지환 학생? 예, 교수님. 예,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점심 식사는 했어요? 예,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샌드위치요. 뭐 예.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었나 보네요. 아, 어, 간단하게 식사를 해. 예, 어제 화이자 그거 주사 맞아가지고, 예, 아, 예, 약간, 예, 그래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예, 왜 뭐 화이자 좀 맞아서 좀 뭐라고 하나 그 좀 아파요? 어떻게? 아, 몸에 힘이 좀 없어서, 예, 아, 그냥 그래요?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첫 번째 접종한 거죠? 화이자. 아, 이제 2차 맞았습니다. 아, 2차 맞았어요? 예, 굉장히 좀 빠르게 2차 접종까지 맞췄네요. 예, 그 잔여로 1차를 했어가지고, 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뭐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맞고 나서 굉장히 뭐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그 아프고 좀 열도 나고 뭐 이렇게 두통도 있고 그래서 좀 고생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뭐 최지한 학생은 그렇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제 맞아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아, 지금은 그래요? 괜찮습니다. 어, 잘 됐네요. 예. 그래요. 뭐 하여튼 2차 접종까지 했으니까 좀 코로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은 좀 덜어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다시 뭐 우리 공부했던 내용으로 돌아와서 네. 제가 지금 여태 설명드렸던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에 관련돼서 두 가지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최진아 학생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됐네요. 예. 뭐 혹시 궁금한 점은 없어요? 궁금한 점은 이제 이 식을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 하셔서 예. 식 해석까지로 일단 이해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음.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우리가 이 수식을 증명하거나 도출하는 거는 또 또 다른 과목이나 또 다른 우리가 또 이론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컴퓨터 공학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수고했어요. 또 다음 예, 감사합니다.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네, 자, 그럼 뭐 다음 주제로 넘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좀 우리가 통신 매체에 대한 이론을 공부했다면은 지금부터는 통신로 자체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좀 연결되지 않은 각 통신 매체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논리적인 어떤 연결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통신 매체가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특성들이 무엇인가만을 이제 개별적으로 또는 나열식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트랜스미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우리가 식을 좀 공부했는데요. 지금부터는 트랜스미션 미디어 자체에 대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미디어는 뭐 밴드위스도 다르고 딜레이도 다르고 뭐 코스트도 다르고 또는 우리가 설치하는 어떤 난이도 자체도 우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좀 각각의 매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체는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이디드 미디어 또는 언가이디드 미디어 또는 뭐 와이어드, 와이어리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미디어들은 뭐 코퍼 와이어라든지 파이버 옵틱
또는 코엑스알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줄여서 코옥스라고 우리가 줄임말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겠죠. 뭐 코엑스알 케이블이라고 하는 매체가 되겠고요. 언가이디드 미디어는 결국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를 이제 보내는 것이고 그 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뭐 라디오파다, 레이저다, 마이크로웨이브다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러라이트 자체는 뭐 파의 이름은 아니지만 뭐 이 책에서는 세러라이트끼리 통신하는 무선 통신을 따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냥 세러라이트 일종의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뭐 지칭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어, 이름을 써봤고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하단은 상단은 뭐 우리가 주파수를 의미하고 하단은 웨이브랭스인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웨이브랭스와 프리퀀시의 상관관계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한 사이클에 우리가 간격을 피어리어드라고 하죠. 타임 t라고 하는데 우리 공간에서도 사인파 이 마그네틱 웨이브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공간에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시그널의 변화 모습을 그려도 사인파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 한 시간에 이미 어떤 공간에 퍼져 있는 시그널을 봤을 때도 사인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한 사이클의 이 길이를 웨이브랭스라고 여기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이 피어리어드와 웨이브랭스가 좀 비슷한 즉 한 사이클의 어떤 크기를 의미하는데 피어리어드는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으로 측정한 한 사이클의 크기를 의미한다면은 웨이브랭스는 공간에서 어떤 스페이스에서 한 사이클의 크기를 길이로 디스턴스로 표현한 것이 이제 웨이브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은 뭐 웨이브랭스, 상단은 프리퀀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뭐 와이어드와 와이어리스가 좀 혼용돼서 표현되고 있는데 트위스트 페어의 밴드위스를 뭐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트위스트 페어에 통과하는 어떤 시그널들의 프리퀀시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코엑스알 케이블, 뭐 옵티컬 파이버에서 통과하는 시그널의 어떤 프리퀀시 웨이브랭스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이게 지금 뭐 텔레폰이나 라디오, 마이크로웨이브, 인프라레드, 뭐 비저블 라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하는 어떤 주파수 영역 또는 웨이브랭스 영역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단에 뭐 AM도 있고 FM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러라이트 트랜스미션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역, 테레스트리얼 트랜스미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에 대한 이름을 여기에 조금 붙여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도 뭐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ELF는 무엇을 의미하냐? ELF는 extremely 그다음에 L은 low frequency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adverb로 사용하는 다양한 부사들이 이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LMH는 각각 low, medium, hig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뭐 우리가 보이스라고 하는 보이스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거는 VF로 이제 표현했다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 약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게 조금 요약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과 하단에 있는 우리가 그림을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각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요거는 뭐 책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ISM 밴드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했었는데요. 주파수 영역에서 ISM 밴드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SM은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고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라이센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주파수 영역은 대부분 다 허가를 맡아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나 사용하면은 안 되는 그런 주파수 영역이 되겠고, 하지만 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을 이제 세 개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로 뭐 와이어리스 우리가 랜 같은 거 또는 우리가 코드리스 폰 같은 것들이 사용하는 뭐 기타 다른 어 우리가 와이어리스 디바이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개 정도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국가마다 약간씩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는 어쨌든 900MHz 해당되는 거, 2.4GHz, 5GHz 해당하는 ISM 밴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트위스트 페어, 코엑스알 케이블, 옵티컬 파이버의 세 개의 우리가 와이어드 미디어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그들의 속성을 조금 이렇게 어,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미디어가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 뭐 밴드위스, 그다음에 예, 리피터라고 해서 우리가 시그널이 가면서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가 파워를 복구시키고 물론 뭐 시그널 자체도 복구시켜줘서 보내는 그런 기기가 되겠는데 이런 기기들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설치돼야 되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저희가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트랜스미션과 디지털 트랜스미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트랜스미션에 설치한 디바이스가 바로 리피터라고 했었죠. 그에 반해서 아날로그 트랜스미션에서는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리피터와 앰플리파이어의 차이점은 리피터는 우리가 어, 어떤 시그널을 복원을 한다. 왜냐하면 리피터에서 가질 수 있는 시그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과 좀 다른 그런 시그널이 도착했으면은 그와 제일 가까운 시그널로 다시 재복귀를 해서 복구를 해서 보낸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책에서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와이어드 미디어, 트위스트 페어, 코엑스알 케이블, 그다음에 옵티컬 파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각각의 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뭐 외우거나 또는 뭐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쭉 어, 읽어보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내용을 살펴보고 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뭐 좀 재미있는 예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타넨바움 책을 좀 읽으면서 가끔 실소를 지을 때도 있는데요. 예, 생각지도 못한 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이제 간간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그네틱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프라인, 뭐 우리가 꼭 온라인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도 뭐 나름 꽤 효율적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프라인 통신도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다. 뭐 19기가 bps까지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고 코스트는 굉장히 싸다. 3센트다. 그래서 이 19기가 bps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여기에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이프라는 걸 봤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테이프 있어서 오디오 테이프과 같이 옛날에 뭐 테이프도 있었고 뭐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주변에서 그런 마그네틱 테이프라든지 또는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 또는 뭐 CD-롬이라든지 이런 건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오래지 않은 그런 과거에서는 이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어, 빈번하게 뭐 사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마그네틱 테이프엔 하나에 한 200기가 정도 바이트를 실을 수 있고 뭐 지금 같으면은 어,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테라바이트까지 실은 저장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박스에다 넣고 그 박스를
트럭에 싣고 전달을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정도의 그거의 속도는 한 19기가 bps에 해당한다. 즉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도 때로는 굉장히 싸고 예, 효율적이다. 꼭 온라인만 뭐 주장할 필요는 없다. 예, 라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ever underestimate the bandwidth of a station wagon이라고 돼 있는데요. 오프라인도 종종 효율적이고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가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하나의 알고리즘이 모든 상황에 좋지는 않다. 항상 어떤 알고리즘은 어느 상황에선 좋지만 어떤 상황에선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주어진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잘 해야만 알고리즘을 어떤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통 종합설계 같은 거 할 때 학생들이 어떤 디자인을 해오면은 그 디자인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이 어,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제한 조건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항상 좀 설명하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예, 그런 장단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주어진 어떤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와이어드 미디어의 이제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는데요. 트위스트 페어가 되겠습니다. 트위스트 페어는 두 개의 인슐레이티드 코퍼 와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 근데 보통 우리가 트위스트 하는 이유는 어 일렉트리컬 인터피어런스를 우리가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기를 통하려고 하면은 전기가 우리가 흐르게 하려면은 이 두 줄이 있어야 되겠죠. 시그널 라인과 그라운드 라인이 있어야 되겠고요. 전기를 흘리면은 여기에 안테나처럼 작동을 해서 일종의 어, 일렉트론 마그넷 웨이브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하면은 이게 옆에 있는 또 트위스트 페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이 일렉트론 마그넷 웨이브는 또 다른 트위스트 페어에 도달이 되면은 전류를 뭐 일종의 인듀스 한다라고 하는데 유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인터피어런스 간섭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트위스트라는 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꼬음으로써 어, 웨이브로부터의 어떤 일렉트론 마그넷 웨이브의 간섭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트위스트 페어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전화기와 전화 회사 사이에 있는 어, 공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물론 뭐 요새는 어, 이런 트위스트 페어보다는 옵티컬 파이버라든지 이런 미디어들이 많이 설치가 되지만 종래에는 이런 트위스트 페어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트위스트 페어는 밴드위스가 뭐 작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뭐 several 메가 bps 그다음에 감쇄가 어테뉴에이션이 또 좀 되니까 리피터가 several 킬로미터마다 우리가 설치가 돼야 되겠고요. 또한 이 꼬임의 정도에 따라서 하단에 그림이 있지만 이 트위스트니스에 따라서 뭐 캐티고리 3, 뭐 캐티고리 5 이런 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도선을 직접 가지고 작업할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어, 내용만 한번 좀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티고리 3는 보이스 그레이드 케이블이다. 그래서 최대 속도 한 16Mbps, 캐티고리 5는 100Mbps. 그다음에 뭐 이들 사이의 차이는 일종의 넘버 오브 트위스트다. 또는 뭐 디그리 오브 트위스트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캐티고리 6와 7은 10Mbps까지 이제 간다. 또한 이 쉴딩이라고 하면 뭐 하나 케이블을 뭐 이렇게 어,
인슐레이터로 한 번 더 싸는, 뭐 우리가 재킷이라고도 하고 뭐 쉬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싼다는 거에 따라서 쉴딩 하느냐에 따라서 UTP와 뭐 STP로 또 나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 어,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코엑스알 케이블, 두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또 매체가 코엑스알 케이블이죠. 코엑스알 케이블의 모습은 뭐 하단과 같다. 그래서 여기는 어, 와이어가 두 군데 있는데 코어에 있고, 그래서 여기 코퍼 코퍼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브레이드 형식의 또 다른 컨덕터가 여기 이제 와이어가 있는 것인데 모양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새 있는 거죠. 그걸 뭐 브레이드라고 했는데 뭐 머리 꼬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브레이드가 되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절연체가 인슐레이터가 각각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요게 그 두께에 따라서 베이스 밴드와 브로드 밴드로 이제 나눠준다. 그래서 베이스 밴드는 한 50 오hm 정도, 여기는 75오hm 정도. 베이스 밴드가 이 저항으로만 보면은 조금 두껍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저항은 이 도체의 어떤 굵기, 이런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저항이 적다는 거는 이 굵기가 좀 두껍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베이스밴드는 주로 디지털 트랜스미션에 쓰고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 트랜스미션에 쓴다. 이게 TV 주로 시그널을 전달하는데 이 베이스밴드는 예전에 을 우리가 구축할 때 사용하는 코엑스알 케이블이 되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 랜을 다 이 코엑스알 케이블을 이용해서 안 하고 주로 다 트위스트 페어로 이제 연결을 많이 하고 있죠. 아니면 뭐 옵티컬 파이버를 하든지. 그래서 이런 베이스밴드 코엑스알 케이블을 주변에서 보기 힘든데요. 예전에 실험실에서는 이런 베이스밴드 코엑스알 케이블을 가지고 랜을 많이 구축했습니다. 트위스트 페어에 비해서는 우리가 노이즈에 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속도 좀 빠르고 랜에 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 주로 TV 시그널을 전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브로드밴드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좀 다른데요. 텔레폰 이런 소사이어티에서 브로드밴드를 하면은 이 베이스밴드 이 밴드위스가 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겠어요. 밴드위스가 와이드 밴드다라는 의미로 브로드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컴퓨터 소사이어티에서는 이 케이블 브로드밴드라는 의미는 바로 아날로그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에서 브로드밴드의 반대말은 베이스밴드인데 텔레폰 네트워크에서 텔레폰 월드에서 브로드밴드의 반대말은 내로밴드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예, 사용하는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브로드밴드 우리가라는 단어를 전화망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면은 그거는 와이드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상반되는 개념은 내로밴드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컴퓨터 이런 소사이어티에서의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 트랜스미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의 반대말은 베이스밴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브로드밴드의 의미는 아날로그 트랜스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반되는 말은 이제 베이스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밴드위스는 300 헐츠 정도 되고요. 약 1허츠당 1bps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00mbps. 우리가 이거는 샤논 이퀘이션에서 h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했죠. SNR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h가 300MHz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bps는 시그널 투 파워에 따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에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Hz당 1bps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케이블 TV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코엑스알 케이블은 뭐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예. 근데 뭐 예전에 케이블 TV망은 주로 어, 심플렉스 우리가 네트워크 있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TV 시그널 수신하는 데 쓰기 때문에. 하지만 요새는 인터넷을 이제 케이블 TV망하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축하는 방법이 뭐 듀얼로 하는 방식이나 FDM 방식을 뭐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베이스밴드에 비해서는 당연히 속도가 좀 늦은 편이죠. 하지만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터넷 액세스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액세스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트위스트 페어 코엑스알 케이블 코옥스라고 하는 예, 우리가 미디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예, 질문하시기 바라요. 질문 없나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 설명드렸듯이 우리 각각의 미디어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뭘 알기보다는 그냥 그런 속성이 있구나 정도 한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매체들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용어 정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예, 눈으로 예,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뭐 파워 라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파워 케이블도 예, 통신 매체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일반 가정에 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 이더넷을 구축하기가 좀 어려웠던 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뭐 이런 파워 라인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움직임이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선 랜이 워낙 이제 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또 속도도 좋기 때문에 뭐 굳이 파워 라인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배인의 랜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로 나가는 뭐 액세스망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망으로도 사용할 수 하려고 했었는데요. 뭐 최근에는 뭐 이런 움직임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외부망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하지만 통신 매체로는 별로 썩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파워 라인 자체가 말 그대로 전기를 일렉트릭 서티를 우리가 어, 공급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그런 망이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좋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왜 그런가를 여기 좀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홈 어플라이언스 우리 가정용 기기들을 파워를 키냐 끄냐에 따라서 어떤 전기적 특성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래서 뭔가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죠. 또한 여기 이제 노이즈를 일렉트리컬 노이즈가 좀 심한 편이다.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파워 라인이 썩 통신 매체로 사용하기는 좀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단에 요 그림이 그래서 파워 시그널과 우리 지금 교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어, 사인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데이터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려고 이제 했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집에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새로 케이블 설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뭐 벽을 뜯고 바닥을 뜯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워 라인을 이용해서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무선 랜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파워 라인까지 굳이 이용해서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일로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은 우리가 파이버 옵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버 옵틱은 굉장히 이제 지금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많이 이제 설치돼서 사용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통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또는 우리는 이런 집적도, 칩의 집적도가 또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한 16배 정도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 집적도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뭐 2년마다 계속 어,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만큼 우리가 통신과 프로세싱 파워가 계속 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파이버인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속도가 50 테라 bps인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못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옵티컬 시그널을 우리가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환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통신은 옵티컬 시그널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기기는 옵티컬 디바이스가 아니라 일렉트리컬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즉 컴퓨터가 지금 다 정기적인 어떤 신호를 처리하는 그런 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신에서 오는 시그널, 옵티컬 시그널은 정기적 커런트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옵티컬 파이버의 속도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책에서 뭐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스피드업은, 즉 집적도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에 와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통신 속도는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컴퓨테이션은 줄이고 통신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뭐 알고리즘을 이제 디자인하라는 뭐 그런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하면 통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라는 것이고요. 물론 미래의 사회는 조금 더 빨라지겠죠. 여기에 물론 더 빨라지기 위해선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옵티컬 디바이스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게 되겠는데요. 뭐 저도 대학교 공부할 때 옵티컬 디바이스가 또는 옵티컬 컴퓨터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뭐 우리가 본격적인 옵티컬 디바이스는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예. 현재까지도 우리가 전기적 신호를 기반한 그런 컴퓨터들만 있고 옵티컬 디바이스는 없는데요. 뭐 미래 사회 만약에 나온다면은 굉장히 진짜 통신도 빛으로 하고 프로세싱도 빛으로 해서 엄청 빠른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 옵티컬 파이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에는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라이트 소스와 트랜스미션 미디어, 그 다음에 우리 디텍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통신하는 방식은 뭐 빛을 보내는 펄스가 있으면은 펄스 오브 라이트가 있으면 뭐 가령 바이너리 1이고 펄스 오브 라이트가 없으면은 0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금 전에 봤던 코엑스알 케이블이나 트위스트 페어는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한다면은 옵티컬 파이버는 이 라이트, 빛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통신 매체의 중요한 특성 중에 요구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빛이 중간에 새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 빛을 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 옵티컬 파이버의 두께에 따라서 통신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뭐 멀티모드 파이버와 싱글 모드 파이버가 있는데요. 싱글 모드 파이버는 조금 우리가 굵기가 얇은 그런 파이버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빛이 이런 어떤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멀티모드 파이버인 경우에는 주로 이 빛이 뭐 바운스
뭐 백앤 포스 하면서 지그재그로 어, 진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림 중에 하나가 멀티모드에서 빛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어, 이 옵티컬 파이버라는 게 결국 글래스죠. 유리에 해당이 되겠고 유리가 서로 어, 그 덴시티가 다른 유리를 붙여가지고 빛이 외부로 새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멀티모드 파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파이버를 통해서 빛이 어떻게 진행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빛을 이용해서 통신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테뉴에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테뉴에이션은 뭐 여기 단위는 뭐 데시벨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트랜스미트 파워를 리시브드 파워로 나눠서 거기다 로그 10에 베이스를 10인 로그를 취한다면 10을 곱한 뭐 아까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 어쨌든 어테뉴에이션은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Y축이 어테뉴에이션이 되겠고요. X좌표는 웨이브랭스가 되겠는데요. 뭐 프리퀀시와 또는 피어리어드와 뭐 어, 비슷한 거다. 다만 피어리어드와 프리퀀시는 타임 도메인의 어떤 파라미터고 여기 웨이브랭스는 우리가 스페이스 도메인에 있는 그런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옵티컬 파이버에서 쓰는 세 가지 밴드가 있는데 여기 요 밴드와 여기 밴드. 그래서 보면은 이 어테뉴에이션이 좀 평평한 데만 우리가 사용을 실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테뉴에이션이 우리가 이렇게 일종의 플랫 라인으로 표현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여기 사인파에 간에 사인파에 바해지는 어테뉴에이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토션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어테뉴에이션이 고르게 어, 돼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에 상관없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밴드가 3개 정도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5, 그다음에 1.3, 1.5 마이크론 미터에 해당하는 밴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빨리 못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테뉴에이션 때문에 이제 우리 빨리 못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어,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은 앞에서 봤던 정기적 신호와 신호 때도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그거와 다르게 정기적 신호와 다르게 또 다른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크로매틱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뭐냐면 라이트 펄스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보낼 때 뭐 0초에서 1초 동안에 빛을 쏜다고 하면은 요 빛이 있는 간격이 1초인데 이게 진행하면서 점점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어느 순간에는 2초 정도의 간격에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퍼진다는 거죠. 이렇게 퍼짐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빠르게 못 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빠르게 보내면은 겹치는 현상이 오버래핑이 돼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파이버로 빛을 보낼 때 빠르게 못 보내는 또는 빠르게 못 보내는 걸 방해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어테뉴에이션과 두 번째가 우리가 디스퍼션 현상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파이버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케이블의 모습은 코엑스와 비슷하다. 다만 브레이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파이버 케이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본 코엑스알 케이블하고 유사하다. 근데 이게 이제 브레이드가 없는 거죠. 브레이디드 컨덕터라고 하는 우리가 용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가 있고 여기도 또 다른 클래스인데요. 서로 밀도가 다른, 덴시티가 다른 그런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겹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 재킷을 입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옵티컬 파이버를 또 여러 개 모아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쉬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종의 칼집,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그 쉴딩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버는 두 가지 우리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멀티 모드가 있고 싱글 모드가 있는데 멀티 모드는 좀 뭐 머리카락 정도의 두께고 우리 싱글 모드는 좀 더 가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멀티 모드냐 싱글 모드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라이트 소스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는 LED, 또 다른은 우리가 레이저를 쓰는데 LED는 실은 다양한 빛, 즉 주파수가 서로 다른 빛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레이저는 한 파장만 하나의 색깔을 가진 빛만 있는 것이 레이저죠. 그래서 뭐 우리가 빨간색 레이저도 있고 뭐 파란색 레이저도 있다는데 LED는 그런 다양한 색들의 레이저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LED다. LED에서 나오는 우리가 화이트 라이트다. 그래서 여러 색깔을 우리가 합치면 결국 하얀 색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LED와 레이저의 또 특성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는 레이저가 우리가 디스퍼션이 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레이저는 좀 빠르게 보내고 LED는 좀 디스퍼션 현상이 좀 있다. 퍼지는 현상이. LED가 사용하는 파이버는 멀티 모드고 레이저는 주로 싱글 모드에 사용한다. 뭐 이렇게 좀 이런 특성들을 여기에 도표로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신자 쪽에서는 포토 다이오드를 설치를 해서 빛이 오면은 그거를 전기적 어떤 펄스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옵티컬 파이버인 경우에는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라이트 소스와 트랜스미션 미디어, 그다음에 포토 다이오드, 디텍터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LED나 레이저를 쓸 수 있고 파이버에는 멀티 모드나 싱글 모드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디텍터로는 포토 다이오드를 쓴다.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래요. 최용진 학생, 최용진, 네, 마이크가 없나 보죠. 차도현, 차도현 학생, 자리에 없나요? 조혜근 학생,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오늘 네, 어떻게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일을 하면서 보냈어요? 오늘 오전에 수업 듣고, 어,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수업 듣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후에는 뭐 다른 수업은 없었나 봐요. 네. 네, 오전에 뭐 무슨 수업 들었어요? 오전에 컴파일러 구성 들었습니다. 컴파일러 구성이요? 네, 이름이 네. 컴파일러 구성인가 보죠? 네. 음, 어, 뭐 보통 금요일 오후에 저 수업 없으면 뭐 해요? 수업 없으면은, 잘 생각 안 나요? 평소에 뭐 했는지. 네, 별로 생각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뭐 집에서 수강하고 있어요? 네. 음,
그래, 오늘 뭐 하여튼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보강 듣느라고 고생하네요. 앞에서 제가 뭐 이 세 가지 지금 미디어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용어라든지 이런 게 또는 뭐 지금 설명드린 속성 같은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네, 뭐 혹시 궁금한 점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혹시 뭐 이런 트위스트 페어나 코엑스알 케이블 뭐 주변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어, 트위스트 페어는 본 네.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적 없어요? 그 예. 안에 그 꼬여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음.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보통 랜 같은 거 요새 설치할 때는 이런 트위스트 페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물론 뭐 예, 네 줄인가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예. 하여튼 뭐 주변에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럼 뭐 이런 트위스트 페어라든지 코엑스알 케이블, 옵티컬 파이브 가끔 좀 뭐 눈에 띄긴 해요. 예. 그래요. 뭐 다른 뭐 좀 질문할 만한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파이버 옵틱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옵틱은 뭐 두 가지로 네트워크를 꾸밀 수 있는데 하나가 뭐 링 네트워크, 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스타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옵티컬 네트워크를 뭐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 조혜근 학생한테 뭐 이런 매체들을 미디어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 어, 파이버 옵틱 네트워크를 주변에서 본 적은 없어요. 뭐 이게 뭐 자주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뭐 링 네트워크는 이렇게 링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스타는 이렇게 앞 스위치가 중앙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둘 다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는 브로드캐스팅이다. 즉 랜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인데 이제 모양만 피지컬 토포로지만 링이고 스타고 하지만 로지컬하게는 다 버스 네트워크예요. 버스 브로드캐스팅 버스 토포로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피지컬 토포로지와 로지컬 토포로지는 구분해야 되겠다. 예, 실제 눈으로 보는 생긴 모습은 피지컬 토포로지만 동작하는 방식은 바로 이게 로지컬 토포, 즉 버스처럼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면 모든 사람이 받아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옵티컬 파이버의 가장 좀 문제점이 태핑하는 게 어렵다. 태핑이라고 하는 건 탭이라는 건 수도꼭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케이블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주사 놓듯이 꾹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꾹 주사처럼 놔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 태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청한다는 걸 뭐 뭐 태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도청.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도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 시그널을 우리가 받는 것이 되겠는데요. 옵티컬 파이버는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만 우리 구리줄은 이렇게 연결하기가 쉽죠. 예. 어쨌든 우리가 태핑이 좀 어렵다. 그래서 어, 이런 링 구조로 만들고 링 구조에서 요 일종의 탭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요게 지금 이렇게 예,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결국 여기 뭐 LED와 포토 다이오드가 있어서 일단 전기적 신호로 중간에서 빼가지고 컴퓨터에 전달하는. 하지만 그 신호는 다음 그 넥스트 네이버로 이제 전달하게끔 만들어주는 뭐 그런 요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뭐 어쨌든 링으로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요게 일종의 뭐 프리즘 같은 걸 넣어서 어, 들어오는 어떤 전기적 신호를 다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뭐 이런 스타 구조로도 우리가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를 꾸밀 수 있다. 이때 물론 사용할 디바이스는 주로 다
옵티컬 디바이스를 쓰는 것이고 여기는 주로 어,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우리가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파이버 옵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링 네트워크와 스타 네트워크로 꾸밀 수 있다. 링은 이런 옵티컬 투 일렉트리컬 컨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꾸미는 방식이고 거기에 반해서 이런 스타는 일종의 프리즘 같은 걸 이용해서 비수를 복사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파이버와 코엑스알 케이블, 그다음에 트위스트 페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와이어드에 파이버 옵틱과 코퍼 와이어의 이제 장단점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파이버 옵틱의 장점은 밴드위스가 크다, 즉 하이 스피드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less repeated다. 왜냐하면 어테뉴에이션이 작다라는 것이 되겠고, 파이버는 인터피어런스에 강하다. 그 다음에 얇고 가볍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좋다. 왜냐하면 이 태핑이 어렵다라는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콘스는 구부리기가 우리가 벤트라고 하는데요. 구부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선만 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인다이렉션이다. 그래서 뭐 FDM이나 이런 걸 쓰기가 힘들다. 따라서 양방향으로 하려면 두 개의 파이버가 필요하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파이버 인터페이스는 좀 비싸다. 근데 뭐 이거는 실은 조금 가변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대용량으로 생산하면은 뭐 가격이라는 건 뭐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파이버 옵틱의 장단점은 이와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와이어드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제들, 트위스트 페어, 코엑스알 케이블, 그다음 옵티컬 파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나? 조현준 학생. 뭐 마이크가 준비 안 된다고 하죠? 정일용 학생. 정일용. 자리 없나요? 정동구 학생. 정동구 학생. 자리 없나 보죠? 장수아 학생. 예, 이창진 학생. 이창진 학생. 예, 이준영 학생. 이준영 학생. 이강희 학생. 이강희 학생. 윤선아 학생. 윤선아 학생. 예, 윤대현 학생. 예, 유천일 학생. 유수연 학생. 네, 교수님. 예, 마이크 가진 학생 찾는 게 쉽지 않네요. 엄마 찾아 거의 산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수업에는 교수가 뭐 이렇게 학생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뭐 기회가 없나 보죠? 근데 제가 들어본 수업 중에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가끔은 질문도 하고 어, 또 대답도 하고 뭐 이러려면 서로 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별로 그럴 기회가 없나 보죠. 통신은 양방향 통신을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 듀플렉스로 어쨌든 뭐 마이크 있는 학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유수연 학생 예전에 저하고 한번 얘기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죠? 목소리가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저도 그냥 집에서 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이렇게 수업 듣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3학년인가요? 지금 이제 4학년 막 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요? 네. 어, 그럼 좀 마음이 바쁘겠네요. 네,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그냥 편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졸업하고 나서 뭘 할 건가 좀 장래 계획 같은 거 세웠나요? 네, 세우긴 했는데 이제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준비해요? 뭘 그 준비해야 돼요? 이제 어, 그 개발자 쪽으로 이제 가려면 좀 음, 필요한 스킬들을 좀 익히고 네,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좀 알고리즘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도 좀 많이 복습하면서 좀 체득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뭐 하여튼 이 근데 저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뭐 회사도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또 요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생각을 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주어진 어떤 알고 있는 내용을 쉽게 그리고 뭔가 어,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많이 알고 있어도 표현 못하면은 무용지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네, 가끔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말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뭐 질문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발표도 하고 자기 생각을 또 주변에 얘기도 하고 이런 또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어떻게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 좀 얘기할 기회가 많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만남을 줄이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거는 요새 그런 거는 안 하나요? 네, 그런 건 딱히 안 합니다. 옛날에 취업 준비하면은 뭐 서로 어디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런 기회는 별로 없나 보죠. 뭐 찾아보면 그런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좀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네, 음, 그래요. 지금 혹시 뭐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해는 일단 돼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예. 뭐 내용이 어느 정도 뭐 좀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이에요? 좀 새롭긴 한데 그 네, 교수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PPT 자료 이제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친절하게 잘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뭐 우리가 이론 공부했고, 와이어드 미디어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은 이제 와이어리스인데요. 이 부분 좀 들어가기에는 뭐 학생도 오늘 뭐 많이 참석 안 하고 그래서 조금 빠르긴 한데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간 내서 보강 수업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가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스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은 이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